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전망 시리즈, 오늘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인데 서방 언론, 뭐 우리나라 언론들만 계속 보면은 중국은 주식 싹 다 팔고 도망가야 될 그럴 정도의 느낌인데 센티먼트로는. 네. 그 12월 달에 지금 중국 증시의 외국인은 2014년 이제 후션깡통 증시 개방을 한 이후로 사상 최대로 이 돈을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고, 또 결국은 이게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또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730억 위안 한 달에 갖고 온 돈이 이게 가장 한 13조 정도 됐는데, 이번에 지금 12월 지난주까지 743억 위안 들어왔으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 곳 치고는 산탈날리가 없었잖아요, 중국 증시.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조금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자금 유입을 보면 2019년에 3,500억 위안, 2020년에 2,000억 위안으로 떨어졌다가 금년도에 지금 4,100억 위안 정도. 네. 그래서 대략 한 우리로 보면 한 6, 70조 정도 지금 돈이 들어온 거죠. 네,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중국으로 내려가는 홍콩으로 가는 거가 이제 남양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2020년에 그 한 6천억 위안에서 3,700억 위안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살표가 남양자금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데, 요건 중국 정부가 손을 써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줄긴 줄었는데, 이게 2021년 1월 달에 한 달에 2,500억 위안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로 봤을 때는 홍콩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요거를 제재를 살짝 했던 거죠. 네. 그 이후로 쭉 줄었다가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는데, 문제는 12월 달에 이것도 지금 이제 421억 위안으로 2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돈이 샥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2월에 외국인 동향이 홍콩이 남양장이나 북향장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뭘 주로 샀냐 보면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후션깡통 산 종목을 보면 비아디, 이제 닝더시다, CATL, 우량의 양화국번, 뭐 이제 그 주로 산 종목들이 보면 전통적인 내수주들을 이제 샀어요. 네. 그리고 테크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산타랠리는 아닌데 주가가 최근에 강했죠. 그리고 그 후광통 쪽에는 전통산업 중에서는 이제 원래 많이 사던 그 금융이라든지 백주라든지 이런 걸 사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조금 특이하게 그 웨얼국번, 자오이창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요거를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네. 이제 리신정밀이라든지 그 배터리 회사는 고시엔가오커라든지 깜펑리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이 팔았어요. 약간 차익실현 느낌이 좀 차익 실현도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그 칠레인가요? 어디 그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서 대통령 바뀌면서 그걸 다 국유화를 해버리겠다. 아,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재 회사들이 많이 이제 털어낸 그런 게 있고, 또 그 야오밍 강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0월 한 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파는, 네. 후광통 중에서는 매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인은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IT 다음번에 바이오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토 자금이 홍콩에서 12월 한 달 동안 산 걸 보면 메이투안이나 이제 탄센트를 샀고, 콰이쇼우
그래서 폭락한 이제 인터넷 회사들을 샀고요. 그 대신 알리바바를 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회사 네. 중신국제라든지 이제 뭐 지리자동차 네. 이런 회사들을 조금 샀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그 텐센트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좀 접해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토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많이 판 것들은 장성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비아디 이런 회사들을 많이 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야오밍 캉더 같은 경우도 홍콩에 있는 것들도 이것도 이제 좀 많이 팔았어요. 상해에 있는 쪽들이. 이런 게 좀 그 상품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차트들을 보시면서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거 보시고 한번 쳐보시면 네. 주가들이 어떤 형태로 갔는지 네. 이제 그거를 선명하게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뭐 기업명을 보셨을 때 한자라서 모르시더라도 이 상품 코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수는 아까 말씀 산타렐리를 얘기하셨지만 지금 7년 전 주가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은 그림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시총입니다. 네. 시총을 보면 전고점이 63조인데 지금 90조예요. 네. 그리고 전저점이 이제 43조인데 90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산타렐리가 없는 이유는 EPS 달루션이 있었다. 옆으로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랠리는 없었지만 마켓은 나는데 종목별로 보면 후광통 종목 중에서 금년도에 1등부터 25등까지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놈이 737%, 네. 25등 한 놈이 1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대형주예요. 네. 상정 이제 380주 뭐 이런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한 걸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하락한 놈이 한 71%. 거기 보면은 이제 TN웨이 스핀, 뭐 흥루이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가 이제 정책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천미업도 한 45%, 영희마트 같은 경우도 44%, 네. 뭐 이런데 이것들은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것의 효과가 이제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받는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청담동 같은 경우도 상위 25사 같은 경우는 540% 정도 올라갔고요. 25등 한 우광히토 같은 경우도 18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타렐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실자이거든 섹터나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마켓을 봐갖고서는 재미가 없다. 그리고 하락 제일 많이 한 것은 중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회사들이 다가 이제 그 뭐 공부론에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네. 78% 빠졌고요. 엄청난 하락을 또 그죠. 또 미국 상장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빠진 놈도 이게 뭐 70%씩 이렇게 빠졌지만 반대로 이제 올라간 놈은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마켓을 놓고 얘기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종목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매기가 몰렸냐.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금융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뭐 돈 잡아 넣는다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굉장히 매파적으로 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이번 경제공작회에서 이미 보였지만 금리 인하 했어요.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완화로 가겠다. 네. 그래서 미국은 돈 잠그고 중국은 돈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았다가 가장 먼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바닥 근처로 갔지만 미국은 지금 피크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빠진 놈 먼저 사자. 그래서 미국은 빠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다. 그럼 회복도 당연히 중국이 먼저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논리가 외국인들한테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그 계속적으로 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만 앉아서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건 2022년에 미중의 2차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핵심이 미국의 시장 개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 개방에서 뭘 개방하라고 하냐 그러면 인터넷 시장하고 증권 시장 개방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계 증권사,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에다가 100% 자기 지분의 이 법인을 출범을 시키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대대적인 제재도 사실은 이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의 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썸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아마 내년에 그 금융하고 이게 데이터 시장 이것에 대한 개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대응을 그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뭐 제도 정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 3월에 양회의 때 무슨 얘기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번 경제 공작에서도 보면은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는 나빠지는데 이게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하고 또 등록제를 모든 시장에 다 적용한다. 이건 시장을 규모를 키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의 목적이 뭐냐고 그럴 때 물론 기업이 자금 조달이지만 또 하나는 이 해치펀드나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돌 던져서 풍덩 소리가 나지 않게끔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연말에 이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매집, 그것도 사상 최대로 사는 것들은 이것은 기업을 요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꼭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외국인들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펀드멘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BR이라고 영국에 있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경제 규모 리그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게 2021년에 2등인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낸 걸 보면 2031년이 되면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인도가 3등, 일본이 4등, 독일이 5등. 이제 이럴 거다. 네. 이런 예측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놓고 보면 현재 상태라고 하면은 CBR이 예측한 걸 보면 2031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이제 그런 쪽의 예측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단기적인 그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기관들의 경우들은 QP부터 시작을 해서 다 롱텀 인베스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시각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연말에 그 뭐 세계적인 변화가 큰데도 불구하고 돈을 넣는다는 것은 스마트 머니들의 행태, 요거는 내년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게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이 시그널이 이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상 최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좀 의아했었지만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가 이런 시기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우리도 조금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서 지금이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